안녕하세요. 전자정보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전자 고객 관계 관리, 이른바 CRM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교재의 제8장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전자 고객 관계 관리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우리 경영학과 수업 듣는 분들이 처음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당시에 2002년도, 2003, 4, 5년도에 이 부분은 매우 강조해서 교수님들이 가르쳤고, 당시의 학생들도 이 부분을 열심히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 362쪽부터 367쪽까지의 고객 만족 서비스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히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입장의 고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오늘 약 45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오늘 배울 부분을 너무 외우려고 한다던가, 이게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닌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2쪽부터 363쪽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 알파벳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SER, VQ, UAL.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와 퀄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합한 이 어떤 조어죠.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단어를 서브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서브퀄이라는 영어 단어는 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서비스의 품질을 고객의 인식의 기준을 두고 측정한다는 얘기가 바로 서브퀄입니다. 제품이 얼마고, 규격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계시고, 저는 휴대폰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를 찍고 있는 휴대폰의 어떤 성능, 그리고 휴대폰을 지금 받치고 있는 거치대의 성능, 이런 것들을 전부 나름대로 품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좋은 품질의, 양질의 어떤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사는 게 참 좋은 건데요. 고객의 인식을 측정하는 어느 정도 질적인 방법을 바로 서브퀄이라고 얘기합니다. 품질 자체가 아니라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주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능과 품질은 측정과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고객의 인식은 다소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고 저는 만족하는데 제 친구나 제 어르신이나 저희 동생, 이런 분들은 또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별로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인식의 주관성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기대와 실제의 차이. 내가 이 제품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구입해서 써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게 바로 기대와 실제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했습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문지 맨 마지막 문항에 이런 것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귀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측정하는 어떤 일종의 방식이 바로 서브퀄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기업적 관점이죠. 원래 이 고객 만족 서비스라는 개념은 기업에서 발달한 거고요.
서비스 품질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은 좋은데 왜 고객이 불만족할까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품질은 좋은데 고객의 인식이, 고객의 만족도, 고객이 품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어떤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것을 밝혀보자 라고 하게 된 게 고객 만족 서비스의 발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에 지나서 2000년도쯤, 2002년도, 3년도쯤, 자, 정부로 따지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공하는 이런 수준의 고객 만족을 추구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367조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미 시민이 모를 정도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 설마 이런 게 있겠어?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컴퓨터를 앞에 이제 컴퓨터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설마 이런 거를 정부가 정리를 해서 알려줄까? 예, 그런 것들이 이미 알려지는 것들이 많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집 근처, 내 집 근처에 사회복지 시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고요. 자, 내 주변에 약국, 뭐 응급실 어디에 뭐 여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이요. 잘 찾아보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미 뭐 시민이 모를 정도 또는 설마 이런 것까지 하겠어 라는 부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의 일상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고객 만족이란 단어를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고객 만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걸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없고요. 자,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이 소비자, 고객에게 하는 것처럼, 자, 정부도 국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높은 대응성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고객 감동,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자, 더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된다. 자, 고객 감동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고객 만족 서비스를 극대화하자, 그리고 그 개개인의 고객의 인식의 어떤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얘기가 바로, 자, 이 고객 만족 서비스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시게 될 텐데, 대체로 그럴 텐데요. 자, 지하철은 뭐 너무나 뻔한 대중교통 수단이죠. 그런데 고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시민님, 국민님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고객님께서 뭐 불만족이 있으면, 만족이 있으면, 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객 관점이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대 이제 지나서고요. 너무나 지금은 뻔하기 때문에 이 서브컬이라는 단어를, 이걸 가지고 뭐 깊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추구했던 이런 방식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냥 실제 발로 뛰는, 손발을 사용해서 뛰는, 그리고 만지는 이러한 정부의 어떤 활동까지도 이미 고객 만족 서비스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민센터 가보시면, 자, 요새는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혈압계도 있죠. 혈압 이렇게 손 넣어서 재는 거, 혈압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팩스도 보낼 수 있고, 뭐 간단한 인터넷 검색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는 뭐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거고요. 뭐 전부 다 고객 만족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자, 주민센터를 간다든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 만족 서비스는 너무나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자, 너무나 뻔하게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는 점, 이제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